안녕하세요. 김은신 강사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1교시 문제를 1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에 요양보호사 강의를 올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과정을 반복해서 보셔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두 나왔네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상포진이죠.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은 대상포진입니다. 다음과 증상이 관련 있는 노인성 질환은 그랬죠.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상처, 심하게 물린 자리 그랬어요. 뭔가 벌레가 와서 무나 봐요. 그렇죠? 네.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된 두피염 그랬어요. 머릿닛입니다. 옴 아니에요. 3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난청이신 분들이 스, 츠, 트, 푸, 크와 같은 고음에서 난청이 생기죠. 답은 1번이죠. 24번. 자, 다음 중 질병과 그 증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당뇨병, 상처치유지연, 발기부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2번. 주의력 감퇴, 진압력 장애가 오는 것은 우울증인가요? 치매예요. 치매. 자, 4번의 파킨슨 질환은 어떤 게 오냐면 경련이 일어납니다. 경련. 떨림 증상. 7월 6일 날 시험에 나왔었던 겁니다. 파킨슨 질환. 그러니까 떨림이 있다. 어떤 질환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파킨슨 질환이었어요. 5번 선망의 치료 및 예방법 중 다음은 어떠한 비약물요법에 해당하는가 그랬죠.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시간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진압력 장애이죠. 진압력 장애라는 거는 시간, 장소, 사람, 환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딱 시간을 알게 한다. 딱 그러면 진압력 장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언제? 주로 낮 시간에. 치매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훔쳐갔다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각종 의심이 증가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 밖에 와 계신다는 등 착각이 증가하는 것을 어떠한 증상과 관련이 있는가 그랬어요. 네, 정신증인데 부모님이 집 밖에 와 계신다 이 말은 환시예요. 환시. 환시. 시각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야. 환청은 뭐냐면 말이 들리는 거고.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이에요. 우리 책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틀리신 분들은. 27번. 다음 중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죠. 자, 답은 5번이에요. 가급적 단골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우리가 요즘에는 약국에 가면 내가 언제 약을 가져다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다 지금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중복해서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28번. 나전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의사소통에서 나전달법 배우셨죠?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어떤 분이 내가 전화를 받고자 하는데 전화를 너무 오래 쓰니까 솔직하게 내가 느낀 걸 말하는 거죠. 나도 받을 전화가 있는데 좀 빨리 끊어주면 안 될까요? 그 대신 비난하지 않고. 왜?
나도 그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당신이 오랫동안 통화를 하니까 제가 지금 내가 나한테 걸려올 전화를 받지 못할까봐 내가 좀 불안하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자, 어르신이 나에게 내가 오전에 서비스를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어르신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오전에 오늘 오지 말고 내일 오면 안 되겠어? 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일 내가 일정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네, 알겠어요. 그러고 안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말을, 내 생각을 솔직하게 어르신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내일은 제가 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내일 일정은 바꿀게요.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전달법이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1번은 왜 틀렸어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누가 주어가 돼야 돼요? 내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틀린 거죠. 자, 2번은 보면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추상적으로, 이 말이 잘못된 거죠. 추상적으로라는 말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29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면에서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랬죠? 자, 입을 크게 벌리며 대화한다. 시각장애가 있는데 보이지 않은데 입을 크게 벌리고 대화하면은 볼 수 있어요? 자, 2번은 난청이신 분과의 대화법입니다. 난청, 귀가 안 들리시는 분. 3번이 틀린 이유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용했죠.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5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30번.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겼다 그랬어요. 뭐죠? 진압력 장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중 요양보호사가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죠. 자, 어떤 게 잘 써진 보고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기록 방법이냐. 자, 1번이죠. 1번은 어땠어요? 자, 굉장히 자세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시켰죠. 그랬죠? 애매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기록했죠. 그래서 어르신이 며칠 날 몇 시경에 방에서 어느 정도의 양의 소변을 보았다.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어놓았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업 때도 다 배우셨죠? 자, 우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5번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병원하고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족에게 내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썼어. 니네도 알고 있어야 돼. 왜? 병원에서 아직 그걸 파악 못해요. 만약에 어르신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작성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의식이 없어버려. 그럼 병원에서 그걸 파악을 못한다고. 왜? 아직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는 의료기관에 연동됨으로 의료기관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연명치료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릅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1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9세 이상인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맞죠?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2번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서명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예요. 3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이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러나 아직 병원까지 이게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는 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5번은 잘못된 거다.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네. 33번. 다음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기는 무슨 단계예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기는 무슨 단계예요? 부정. 왜 하필이면 나야? 분노. 나는 지쳤어. 수용인 거죠. 수용.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부정입니다. 부정. 1번하고 4번은 부정 단계예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나을 수 있어. 이게 부정 단계란 얘기예요. 자, 5번.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 임종 적응 단계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무엇이 나올지는 몰라요. 수용이냐, 타협이냐, 부정이냐,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나 항상 하나 정도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자가 임종 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잘못된 거, 틀린 답 골라라 이 말인 거죠. 자, 1번. 대상자의 곁에 머무르며 계속 함께 있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지금 임종에 임박한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계속 어르신 곁에 있을게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아요. 3번.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진다. 맞죠? 4번.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자, 5번.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봐 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5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이건 이제 옳은 답 골라라 이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해야 됩니다.